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이제 겨울로 접어들어서 이 부동산 경기는 조금 슬로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보통들은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네. 실제 지금 이제 실제 부동산 마켓에서 있는 흐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도 11월 달 실적만 보더라도 2006년도 숫자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2006년도라 그러면은 뭐 호황때죠, 부동산이 아주 그때는. 초호황일 때입니다. 아주 네. 호황의 절정을 찍을 때가 2006년도 이제 여름 하반기 이렇게 저희가 보는데, 그러다가 2007년도 여름부터 이제 전국적인 하락이 있었고, 네. 이쪽 시애틀과 오레곤, 포틀랜드, 그다음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요 세 곳만이 1년 동안 더 호황이 연장이 돼서 2008년 여름까지 호황이 이어졌었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애틀이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은 비교적 이 리테일 경제라 그래야 될까요? 이 대부분의 미국 분들 또 주류 사회를 형성하는 분들이 잡을 갖고 움직이고 거기에서 네. 고정적인 월급을 받아서 고정적인 소비를 하기 때문에 리테일이 그래도 비교적 건전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주택 가격의 하락도 비교적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적게 떨어진 편이고, 네. 또 회복도 조금 속도는 늦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한번 탄력받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이것이 이제 2014년도에 저희가 아주 단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동산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좋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그럼요. 내리고요. 네. 이제 좀 조금 부연해서 설명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2013년도 중하반기부터 보였던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기류가 네. 2014년도에 들어서 거의 절정을 찍었죠. 그래서 매월 전년 대비 5%, 10%, 또 전달 대비 5%, 6% 이렇게 계속적인 상승을 매달 해왔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아직도 시애틀 인근 지역 중에서 2006년도, 7년도, 8년도에 최고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물론 아직도 있습니다. 네. 사우스킹 카운티 지역이라든가 또 일부 피어스 카운티 에리아라든가 또 스노미시 카운티 중에서도 일부 에리아 같은 곳은 아직도 정점 대비 그거를 이제 회복을 못해서 한 5%에서 많이는 한 7, 8% 정도 빠져 있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계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점진적이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15년도에는 결국 회복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거를 이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11월 달 통계에서도 이제 한번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인벤토리,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로 되어 있는 주택들이 전년 대비보다는 전부 다 모자라는 현상입니다. 이 얘기는 내놓기를 적게 내놓는 게 아니고요. 네. 팔려 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죠. 내놓는 속도보다. 그렇군요. 그래서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대부분의 달이 전년 대비 매물이 한 5%에서 7% 정도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만큼 팔려 나가는 속도가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좀 이제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도 되겠네요. 네, 11월에 한번 주택 동향 좀 살펴봐 주시죠. 그렇게 하죠. 2014년도 11월 달을 보면은 역시 작년도 11월 달 대비해서 펜딩 세일, 셀러와 바이어가 팔겠습니다, 사겠습니다라는 이제 매매 계약서를 처리한 그 건수가 약 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약 한 3% 정도가 더 오히려 상승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결론적으로는 2006년도 수준까지 완벽하게 회복을 했다. 특히 킹 카운티, 스노무시 카운티, 킷셉 카운티, 피어스 카운티 이 주요 4개 카운티는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역은 아직 그 최고점을 찍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만 네. 매매 건수로 본다 그러면 이미 완벽하게 2006년도 수준을 회복을 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가격.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간 가격은 평균 가격이 아니고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을 제외한 가운데에 만나는 그 가격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중간 가격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금년도 11월 달이 작년도 11월 대비해서 6.6%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를 카운티별로 본다 그러면 이제 킹 카운티가 5.7% 상승을 했고 피어스 카운티 이제 타코마나 레이코드를 중심으로 한 이제 피어스 카운티가 10.7%, 스노무시 카운티가 9%, 킷셉 카운티가 11.4%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럼 언뜻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 킹 카운티는 왜 5.7%밖에 상승을 안 했나 이렇게 이제 그 문의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겠네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부동산에 한동안 광풍이 불다시피 했죠. 벨뷰 지역과 일부 시애틀 지역이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수요가 유입되면서 거의 광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매물들이 부족한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벨뷰 지역과 시애틀 일부 지역은 상당한 가격 상승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먼저 올랐군요. 예, 2014년에는 이제 그거와 대비해서 퍼센테이지를 따지다 보니까 예. 퍼센테이지가 5.7%로 줄어드는 것뿐이지 절대 금액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킹 카운티 지역이 워낙 다른 지역 대비해서 절대 금액이 높기 때문에요. 예. 절대 적은 금액이 오른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또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21개 카운티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약 3.5개월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도 이제 여러 번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이 몇 개월치가 남았다는 건 도대체 뭐를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방송 끝나고 나서도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다시 한번 설명 말씀 올리면 오늘까지 나와 있는 시중의 매물을 오늘부터 더 이상 신규로 나와 있지 않다라고 치고 오늘까지 팔려나가는 속도로 나눈 겁니다. 네. 계산이 조금 좀 이해하시기가 복잡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오늘날 팔리고 있는 속도로 나눈 개월수거든요. 그것이 평균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남아야 평균 이제 셀러와 바이어가 시장의 균형을 이루었다. 어차피 시중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 법칙이거든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5개월에서 6개월치가 남아야 평균이라고 보는데 이거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인벤토리가 3.5개월치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5, 6개월치보다는 한참 밑돌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시중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주택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이것이 킹 카운티에는 2개월치밖에는 남지 않았고 스노우무시 카운티도 2.8개월치밖에는 남질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킹 카운티하고 스노우무시 카운티는 절대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이 매물들이 나오더라도 팔리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2014년도 11월 달이 전년 대비 약 5.4% 정도가 남아있는 매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그만큼 팔리는 속도가 2013년도보다 훨씬 빠르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팔려나가는 그 속도를 그 연도별로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보면 2014년도의 그 판매 패턴은 2006년도의 판매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1월달 비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성수기를 지나서 11월달 비수기에 들어설 때까지
이 모든 월간의 매매 건수의 흐름이나 패턴이 정확하게 2006년도와 일치하고 있다. 이 얘기는 아직도 지속적인 상승이 1, 2년 이상은 더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참 주택 경기는 이렇게 참 좋아지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피부로 들어오는 한인 경제는 아직도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참 이제 그 얘기가 네. 나올 때마다 그 부분을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이게 좀 설득력 있게 그죠. 좀 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연일 신문지상이나 방송 보도에는 미국 경기가 호경기라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던 것도 이제는 다 중단을 해버렸고요. 몇 네. 차례에 걸쳐서 이자율은 아직까지 싸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2015년도 중반기부터는 이자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를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미국만 호황입니다. 나름대로. 나머지 유럽부터 아시아권, 물론 이제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막 불황기조 아니면은 이제 약보합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미국만 강보합세 내지는 확연한 이제 호황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다행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미국이 보면 먼저 불황에 빠졌으니까 회복은 미국이 먼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미국이란 나라가 어차피 예.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 미국이 호황으로 가야만 거기에 물건을 대는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네. 호황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렇겠죠. 이제 경기에 선행지수, 후행지수 이런 말씀을 저희가 네.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떤 이 세계 경기의 흐름의 선행지수는 미국의 경제가 호황으로 가느냐 아니면 미국의 경제가 불황으로 빠지기 시작하느냐 결국 이걸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지금 기조를 본다 그러면 이제 일단 미국 경제가 먼저 화랑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네. 이제 세계 경제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는데 이것이 저희 한인 분들께서 이제 종사하시는 여러 업종들 또 어떤 식음료 계통이라든가 또 그로소리라든가 예. 아니면 세탁소 업종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에 과연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느냐 네. 과연 그런 업종들은 얼마만큼 예전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매매 가격을 다시 이제 되돌려 받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호텔 모텔 업계는 완전히 예전 가격을 다 회복했거든요. 네. 방 평균당 나가는 방의 가격이라든가 또 투숙률이라든가 이거 매매가를 따질 때 들어가는 어떤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거 적용하는 기준들이 이미 다 예전 가격들을 거의 다 회복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한인들을 대상으로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류 사회를 네.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은 많은 회복세를 보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한인들이 하는 업종 중에서 한인을 상대하는 업종들은 네. 아직도 좀 뭐라 그럴까요? 예전의 경기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직도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도 나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네. 앞으로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기보다는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더 밝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1월에 커머셜 쪽 상황은 어떤가요? 11월의 커머셜은 지난 가을서부터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좋은 점들인데요. 비즈니스 매매도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눈에 많이 띄는 거는 이런 상가 건물에 대한 매매도 상당 부분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다. 네. 왜냐하면 이 상가 건물이라는 거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스몰 비즈니스 테넌트들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기 전에는 건물 바이어들이 건물을 사질 않으시거든요. 내가 이 건물을 오늘 사가지고 다다음 달부터 아니면 1년 뒤부터 건물이 빌 걸로 예상한다면 사실 분이 아무도 없겠죠. 예. 오늘의 시세로 사실 분들이. 오늘의 시세보다 1년 뒤에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매입하시는 거라 결론적으로는 향후에 이런 스몰 비즈니스의 경제를 전부 다 좋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이 비단 저희 한인들뿐만이 아니고요. 중국에서 새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 또 여기 로컬에 계시는 주류 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시선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큰 소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마 연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소위 표현하는 빅박스, 커다란 어떤 이 플라자라든가 이런 대형 그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대형 몰들의 매매가 막 다소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제가 연초에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네. 결국은 그러한 대형 빅박스의 건물에 대한 어떤 그 투자의 흐름이 소형 건물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부터 시작해서 뭐 200만 불, 300만 불, 400만 불 이런 어떤 그 이런 단독 건물에 대한 상가에 대한 매매까지도 최근 들어서는 활성화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바이어 분들이 그거를 찾고 팔기 시작을 했다. 이런 거는 분명히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우리 이제 방송 듣는 분들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아지리라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네. 예, 이게 뭐 그래도 예. 2014년 맨 마지막 방송에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그렇죠. 전할 수 있어서 저도 참 개인적으로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금년 안에 부동산 동향을 살펴보면서 지금 내년도 부동산 쪽의 동향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은 그래도 2014년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모처럼 나오셨는데 오늘 하나 좀 팁을 좀 주고 가세요. 네. 이 주택의 그 리스팅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거 좀 한 수 가르쳐 주시면 좋겠네요. 예, 이거는 저도 꼭 겨울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시중의 인벤토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셀러분들께서 네. 아유 그냥 뭐 집 내가 그냥 살던 대로 그냥 내놔도 뭐 제값 받을 수 있겠지. 나중에 오파 들어오면은 그냥 조금 수리할 비용 깎아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놓으신 분이 사실은 더 많으세요. 네. 예, 그리고 연락이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요즘에 그렇게 매물이 부족하다면 뭐 조금 흠이 있어도 그냥 잘 내놓으면 될 거 아니냐. 또 오파 들어오면 조금 내고 해줘서 그 정도 해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지만 사실 리스팅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집을 손을 보시고 좀 정리 좀 해놓으시고 네. 그다음에 좀 꾸며 놓으시고 하시는 게 물론 그게 좀 불편하시기도 하고 돈도 뭐 사이즈에 따라서 몇백 불부터 몇천 불까지 들기도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그것이 그 가장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주변에서 있는 그 미국 분들 한번 집을 내놓으시기 직전을 보면 갑자기 그런 걸 안 하시던 그 이웃이 꽃을 심기 시작하고 정원을 정리하기 시작을 하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조금 있다가는 그 집이 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미국 분들이 거의 이렇게 형상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뭘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오히려 뭘 알아서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조금 발품 팔고 노력하고 돈 조금 들여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금전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팔려나가는 속도도 빨리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거죠.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 집을 내놓으시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 아니라 꼭 파시고 싶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집을 내놓으시는 거거든요. 겨울철에. 그렇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내 집이 눈에 금방 띄어야 되고 빨리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먼저 발품 파시고 조금 먼저 노력하시고 조금 먼저 수리를 하셔서 더 좋은 그거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받으시고 또 속도도 더 빨리 파실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또 경험 있는 리스팅 에이전트들인 경우에는 이런 스테이징 서비스, 집을 좀 꾸며드리는 부분이라든가, 뭐 꼭 그 집이 비어 있어서만이 아니고요. 지금 그 셀러분들께서 살고 계시지만, 요런 짐은 요렇게 거라지로 치워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요런 거를 저희가 집어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좀 더 잘 꾸미고, 그리고 그 잘 꾸며진 상태를 사진을 프로페셔널하게 찍어서 네. 컴퓨터 시스템에다가 올려놓으면 그것이 이제 그 수많은 그 잠재 고객들, 잠재 바이어 또는 잠재 바이어 에이전트들이 그거를 보고 다른 집보다 더 금방 오파도 집어넣을 수 있고 크로징도 하고 싶고 이거 나중에 크로징을 하게 되면 요렇게 꾸며야 되겠구나. 요 집을 요렇게 꾸미니까 색깔이 요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셀러 입장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10년, 15년을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왜 내가 뒷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새로 꾸며줘야 돼? 새로 수리를 해줘야 돼? 내가 왜 이거를 보상을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거를 먼저 해주시는 게 특히 이 겨울철에 주택을 내놓으실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거 셀러 측의 입장이 되겠는데 리스팅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근데 뭐 이 바이어 측의 입장에서 주택을 살 적에 뭐 유의할 점 같은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요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창과 방패 같은 거죠. 네. 이게 이제 셀러가 그렇게 해서 집을 내놓을 때 또 바이어분이 보셔야 될 점이 또 무엇이 있느냐. 업그레이드냐, 업데이트냐, 또는 이제 스테이징이냐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갔을 때 바이어가 들어갔을 때 이 집을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뭐라 그럴까요? 눈에 이렇게 확 띄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셀러가 갖고 있는 가구라든가 어떤 이 꾸며놓은 걸로 인해서 그렇게 눈에 잘 띄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북배기 퍼머넌트하게 영원하게 그 집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나 리페어를 하신 건지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로 잘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스테이징이 되어 있는 집들은 클로징이 끝나면 가지고 나가버리시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카피 떠서 하시기 전에는 사실은 그 분위기를 다시 연출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과연 셀러가 얼마나 이 집에 직접적인 돈을 들여서 퍼머넌트하게 수리를 하거나 또는 요즘 스타일에 맞게 업데이트를 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카운터탑이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부엌의 그런 식탁의 어떤 테이블이 나무나 플라스틱 계통이 아니라 그라나이트 또는 대리석 이런 걸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거는 결국은 퍼머넌트하게 영원하게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조금 더 똑같이 이뻐 보이는 집이라 하더라도 어떤 쪽에 조금 더 값어치를 둘 수 있느냐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또 융자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예, 바이어분 입장에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집을 사실 때 내가 이 집에 5년을 살 건지 10년을 살 건지 15년을 살 건지 물론 오늘 당장 집을 살면서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기는 어렵지만 대략 내 아이들 또는 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상 최소한 내가 이 집에서 5년은 살아야 되겠다. 10년은 살아야 되겠다. 15년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업데이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 부분도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거에 맞춰서 융자 프로그램도 별도로 선정이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15년 고정이나 30년 고정으로만 집을 융자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에 한 5년 정도밖에는 살지 않을 것 같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이사를 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7년 융자라든가 이런 걸로 가시면 오히려 이자율이 지금도 물론 이자율이 좋습니다만은 더 싼 이자를 고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융자를 받으실 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기본 비용 자체를 더 낮추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바이어분들께서는 집을 사실 때 가장 고려하셔야 될 게 과연 이 집이 얼마만큼 밸류어블하게 투자가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내가 이 집을 살 때 도통 앞으로 몇 년 정도를 이 집에 거주하실 건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대한 문의가 있는 분들은 뉴스타 부동산으로 연락 주셔도 되겠는데요. 전화번호 좀 하나 알려주시죠. 예, 저희들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이고요. 사무실은 리누드에는 H마트 옆에 있고 페더럴웨이는 엑싯 143번 검은색 유리 건물 2층에 있습니다. 네, 425-248-4999. 네, 425-248-499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곤열 사장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요. 이제 내년 2015년에 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